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제 이주의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진 한 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버스 위에도 있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진은 그 인도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인도에서 지금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그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우리 코로나19가 인도에서도 창궐하기 시작하니까 인도에 있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인도 그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인도에 계속 있을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자기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이동의 통제를 두고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를 가려고 지금 이렇게 막 줄을 서고 한꺼번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도 정부가 그 인도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갈 수 있도록 자기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지금 차를 대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대절하니까 이제 이주 노동자들의 수가 이렇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19의 새로운 환경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한국 정부가 참 잘 대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 코로나19를 진단하는 그러니까 진단 키트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고 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이제 보냈다라는 거죠. 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근대 이후에 유럽 중심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진화론에 입각해서 WAPS라는 WAPS, White Anglo-Saxon Protestants, 다시 말해서 백인이면서 앵글로색슨족이면서 기독교인, 다시 말해서 영국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에 입각해서 진화론을 인간에게 적용을 했을 때 가장 진화된 인간은 바로 영국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그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은 이제 막 동물과 인간의 경계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영혼이 없는 존재다.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다가 마음대로 노예로 고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진화된 존재인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 제도, 정치제도, 사회규범 이런 것들을 모든 아직 덜 진화된 인간, 다시 말해서 비백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아시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빨리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계몽이라고 합니다. 계몽. 계몽이라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백인처럼 되어야 된다. 백인의 기준에 따라서 문명화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0년 들어와서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인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웠고 세계의 경찰국가인 미국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유럽 중심주의 그리고 백인 중심주의가 망가진 겁니다. 오히려 한국이 가장 모범된
국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대처하는 이 방식이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전 세계의 유럽 국가들이 한국이 대처하는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따라가고 있고, 또 그런 그 대처 방식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사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것이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과 기술, 그리고 선도적인 대처는 유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유럽이 아닌, 백인이 아닌 아시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모델이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 이주와 노동 정책에 있어서도 한국 사회가 이제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고용허가제가 어떻게 보면 독일식 모델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독일식 모델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식 모델, 한국식 정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의 국제 이주와 노동 정책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의 핵심 가치가 어떤 책임, 평등, 창의, 안전, 공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기업과 개인들이 어떻게 공동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미래 사회에 우리가 국제 이주와 노동 정책에 관련해서도 한국만의 자기 토양에 기초한 그 국제 이주와 노동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핵심 가치를 발굴을 해서 서양이 만들어내는 법 제도가, 노동 정책이, 이주 노동 정책이 반드시 옳다라고 따라가기식 그런 정책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도 이젠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주 정책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그 이주 노동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국제 이주를 누가 주동하는가, 우리 국민들이 하는가, 이주민들이 하는가, 국가가 하는가, 기업이 하는가, 국제적인 어떤 그 사회 상황이 그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만의 시각으로 별도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의 이주 정책의 기준이 통제 중심이냐, 자유 중심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가치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이러한 통제와 자유의 가치 경쟁의 중심을 내국인과 이주민, 기업, 이런 식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 정책의 주체는 누구인가? 유익국가 중심으로 이주 정책은 대부분 세워집니다. 그러나 송출국가는 해당되지 않는가? 선주민 중심의 정책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언제나 배제되는가? 그리고 이주 노동 정책은 사실은 기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보았듯이 국가와 기업과 개인, 그리고 이주민들 함께 상생하면서 주체 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이주 정책은 만들어낼 수 없는가? 이런 새로운 사고를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이주와 노동 정책의 집단은, 그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인가? 많은 경우 국제 이주를 하면 이주 노동자가 이익을 본다라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죠? 우리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주민들을 필요로 해서 데려온 거예요.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면 이주 노동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도 더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이주에 따른 그러한 노동정책의 이익 집단은 어느 일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사고와 아이디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이주와 노동정책에서의 편견과 선입관 이런 것을 이제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 이주와 노동정책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국제 이주에 대한 연구를 보다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이주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러 연구 분야가 있어요. 이주 원인을 뭘로 볼 것이냐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난이냐, 또 불평등 무역 체계냐, 도대체 이주의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의 요인이 뭔가, 사회적 네트워크인가, 아니면 이동의 거리인가, 아니면은 비행기 표를 사고 또 외국에 나가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이주 가능 요인이 뭔가? 이런 것도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주의 방식이 육상이냐, 해상이냐, 비행기냐, 이주 방식에 관련된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관련해서 이주 관리와 통제 이런 것들이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도 국제 이주와 노동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의 목적이 무엇이냐,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냐, 아니면 또 다른 자기의 가치와 신념에 관한 문제냐, 도대체 모든 이주민들이 똑같은 목적으로 오지는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주의 수단이 뭐냐, 이주 노동이냐, 국제 결혼이냐, 유학이냐, 어떤 출산이냐, 이주 수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주 수단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국제 이주에 관련해서 연구해 볼 수 있고, 앞서 얘기했던 이주와 통제 관리와 비슷하지만은 관리 수단이 무엇인가, 이주 노동자들은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법과 제도, 쿼터제, 이동 제한, 벌금 추방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고용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업종, 급료, 노동시간, 법적 보호, 인종차별, 송금 형태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또 이주 노동자에 관련된 정책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는지, 거버넌스로 하는 건지, 또 시민 주도형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고, 또 이주민들과 선주민들이 어떻게 사회통합을 이뤄낼 것인가, 소속감이랄지 시민권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제를 가지고 국제 이주와 노동 정책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 이주와 노동 정책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것을 바라보는 몇 가지 개념들을 여러분이 먼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조예요. 이주에 대한 구조가 어떤 것이냐, 그냥 개별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회성으로 볼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주의 원인과 정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주의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시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점차 살펴보겠지만은, 이주의 행위가 자기 개인에게 있는 거냐, 개인의 바깥의 어떤 힘에 의해서, 구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냐, 아니면 개인의 의지와 사회적 환경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그런 입장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제 이주를 더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회 이론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주의 제도,
제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도가 어떤 담론과 규칙화된 합리적 절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을 구수하는 그러한 통로거든요. 그래서 이주의 제도가 어떤 권력과 관계되어 있고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누가 이익을 보는 집단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제도를 둘러싼 법과 제도를 둘러싼 이 권력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 이주에 대한 행위 주체, 그래서 집단이냐 개인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회 네트워크, 그래서 네트워크가 글로벌하고 로컬하고 그 다음에 거시적이고 미시적이고 이런 개념들을 이제 극복하는 그러한 이제 개념인데요. 그래서 아까 구조적인 것과 연계돼서 이게 사회 네트워크에 관련된 관점에서 우리가 국제 이주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제 이주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함께 수업을 해가면서 더 이 내용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